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방부 소속의 광주사태 재조사위원회 줄이면 특조위가 국군이 1980년 5월 시민들을 향하여 헬기가 기총 소사를 여러 차례 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파문 그리고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런 문장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무장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하였으나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특조위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들어있답니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사격했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특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격으로 누가 맞아서 죽거나 다쳤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야만적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마어마한 발표,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모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언론은 그러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첫째, 언론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다면은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제목에다가 군 특조위 발표를 적고 그 다음에 조종사들은 부인이란 말을 넣어야 제목에 넣어야 합니다. 근데 제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목은 5.18 당시 헬기 사격 군 특조위 발표라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아예 시민을 향한 사격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 단정하려면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단정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8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한술 더 떠가지고 적을 소탕하듯 대규모의 화력을 동원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군 경험이 없더라도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하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밀집된 시민을 향해서 쏘았을 텐데 수백 명, 수십 명이 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확인된 바도 없고 치료받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적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고 한겨레 사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이것은 제노사이드다. 여러분, 제노사이드가 대량 학살입니다. 유대인 학살을 제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인종학살.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초해가지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또 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된다. 이번엔 수사권을 갖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갈 이 정도의 조사 발표를 하려면 확실한 물증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당시 5명의 조종사는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증. 그것을 거짓말로 모는 반증이 있어야 되는데 반증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격 지시가 있었다. 그런 작전 계획이 있었다. 총탄을 수령해 갔다. 이걸 실제 사격이 있었다는 걸로 그냥 논리 비약을 시켜버린 거예요. 논리 비약을 시킨 것입니다. 꿈하고 현실을 완전히 이퀄로 놓은 겁니다. 같은 걸로 놓은 거예요. 작전 계획이 작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계획은 빠져버리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좌파 정부 시절이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의문사 조사위원회가 허원근 일병이 상관에 의해서 사살되었는데 자살이라고 군수석위원이 발표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언론이 허은근 일병 자살이 조작이다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군이 제대로 했습니다. 군이 독자적 조사를 했습니다. 독자적 조사를 하고 자살이 맞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족들이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은 결국 군의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이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재조사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으면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고 현대사의 왜곡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표를 던지는 것이 사실 왜곡에 굴종하여 가지고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공인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몇 년간 장관직 더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일입니다. 만약 국방장관이 침묵하면은 국군 장병들을 어떻게 지휘합니까? 이 국군 장병들이 이런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피를 흘려 이 나라를 지킨 선배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정성화 장군 같은 이 선배들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군기문란이 옵니다. 군기문란. 아니, 장병들이 우리 군대는 민간인을 학살한 군대다. 군복 입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왜곡을 부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에 나온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에도 그 공수부대가 비무장한 태극기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본 젊은이들이 그 극장에서 우는 소리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기관의 정식 발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구나 조종사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방장관이 그 조종사들 이야기 무시해버리고 이 민간인들이 주도한 이 조사가 맞다고 공인을 해버리면은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70여 년 동안 해온 이 역사적 역할, 화랑도에 이어서 대한민국 국군이 민족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4가지 역할을 깡그리 팔아넘기는 겁니다. 선동꾼들한테 팔아넘기는 겁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자유통일의 무력으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할에 대해서 헌법 제5조가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국군에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국민,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 진실을 지켜야 할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현재 송영무 국방장관은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적 가치에 대한 총공세가 이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부정적인 국가 파괴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과 국가와 국군, 나라 국자가 붙은 국가, 국민, 국군을 해체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의 홀로 서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안 됩니다. 6.25 때 국군은 기습을 받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했어요. 분대 단위로도 항복한 게 없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1950년 6월의 국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유냐 죽음냐의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우리 국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지키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국가, 국민, 국군을 해체하려는 이 흐름, 이 좌익적 흐름에 굴복하는 것은 전선에서 항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특조위의 이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독자적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표를 던지고 국군의 명예를 살리면서 본인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